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든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희는 오늘 기아의 더 뉴 스포티지 공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총 3대의 스포티지가 전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번 스포티지의 기본형, 그리고 요 색깔 신규로 추가된 컬러거든요. 두 가지 다. 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X라인이라고 하는 더 상위 트림에 해당을 하는 그런 모델이고요. 저 옆에 있는 검은색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 세 가지 바뀐 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하이브리드 모델이 보닛이 열려 있으니까 엔진을 살짝 보여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모터의 출력이 44에서 47kW로 조금씩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마력으로 환산을 하면은 5마력 정도가 더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연비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다고는 해요. 근데 그게 유의미하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 실제로 주행을 할 때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닫고 잠깐만요. 네, 디자인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하이브리드하고 X라인 모델하고 디자인이 각각 일반 모델에 대한 디자인이 조금 달라요. 이런 부분들, 그릴에 대한 디자인들이 조금씩 변경이 된 부분들이 있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지금 플립도 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라인의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서 이 아랫부분의 램프가 가로로 들어가게 됐어요. 저쪽 끝에 있는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디자인적인 차이가 좀 있고, 범퍼의 외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게 더 추가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아가 계속해서 최근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 디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존의 그 호랑이 코 같은 디자인에 이어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라인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옆에서 봤을 때, 특히 이게 티저 이미지를 공개를 했을 때 더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쭉 내려오다 보니까 약간 울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게 갈리게 되는데, 아까 그거 안 그래도 그거를 질문을 드려봤어요. 근데 이게 왜 어떤 점에서 호불호가 갈리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딱히 조사를 안 하신 건지 받아들이실 생각이 없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맵 시그니처가 적용된 디자인이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측면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한 느낌들, 이제 휠 디자인 계속 이 디자인으로 가져가고 있죠. 이런 디자인들이 적용이 됐고, 리어에서 봤을 때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도 스타맵 시그니처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제 기억에는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감싸는 형태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스타맵 시그니처가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쭉 면처럼 들어가게 됐고, 이 부분이 조금 더 깎인 디자인이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후진등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로 오게 됐고,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어떤 모델이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이제 은색 가니쉬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디자인들을 조금씩 더 와일드해 보이게 변경을 해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도, 실내를 보기 전에 외관 조금 더 봐야겠는데, 다른 차로 볼까요? 그 X라인의 모델들을 보시게 되면은 로고라든가 이제 레터링 같은 거죠. 모델명에 대한 레터링, 이런 것들도 다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최상위 트림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강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블랙 에디션 같은 거, 블랙 잉크 에디션 같은 거, 그동안에 기아에서 다른 모델들에서도 적용을 해줬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구분이 없어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반 모델로 실내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은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스티어링 휠이 EV6 혹은 EV9 이런 데서 적용이 됐었던 그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터레인 모드 버튼이 이쪽으로 엄지손가락으로 바로 조작할 수 있는 곳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치 전원식 공조개는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저게 정말 불편한데 왜 이런 거는 계속 써주고 이런 것들은 또 바꿔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 버튼들이 변경이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차주분들이 사용을 하면서 피드백이 온 것들, 사용에 직접적으로 더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 지문 인식 센서를 조금 더 쓰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버튼들에 대한 배치를 조금씩 변경을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 충전 패드 같은 것들도 더 추가로 장착을 해줬고, 이런 부분에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더 수평적으로 쭉쭉쭉쭉 나갈 수 있는 그런 앰비언트 라이트의 구성을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기아에서 처음 적용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운전자의 눈빛을, 시선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센서가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기아의 차종들에 더 확대적으로 적용이 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CCNC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트림에 상관없이. 그래서 모든 트림에 CCNC 트림이 장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시트의 소재라든가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좀 더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티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장 큰 변화의 포인트는 스티어링 휠과 이제 CCNC가 적용이 됐다라는 점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행을 하는 측면에서는 몇 가지가 더 바뀐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주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주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등받이 조절 이런 것들도 원래부터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아래쪽에 이 지퍼로 되어 있는 수납 공간이 하나가 더 달려있는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착자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디자인 혹은 기존의 스포티지 착자감과는 거의 차이가 없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리고 꽤 넓은 그런 공간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시트의 착자감, 촉감 같은 것들도 괜찮은 편에 해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티지의 가격이 조금씩 다 올라갔습니다. 이 가솔린 모델로 하시게 되면은 가장 시작엔 저렴한 모델이 2,800만원대, 요 하이브리드 모델로 하시게 되면은 3,300만원대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선택 품목을 다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4천만원 초중반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은 요 하이브리드 모델을 조금 더 알아보시게 될 것 같고, 가성비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더 고려를 해야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저쪽에 있는 이 가솔린 모델을 선택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완전 전기차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금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더 높은 이 선호도를 갖고 있는 시장의 상황이다 보니까 스포티지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 많이 팔릴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는 가격대도 3천만원 후반에서 4천만원 초반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변화보다는 이제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차이점들이 더 나한테 필요하게 변경이 되었는가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살펴보신다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시승을 하면서 더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